저희 교재 892페이지에 그럼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다음 주에 할 것도 있으니까 일단 892페이지에 보면 합병 계약 나오는데 합병은 현금이나 주식 등의 이전 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 법인에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수한다. 근데 사실 누구로부터 인수해 오는 거예요? 비회사 주주로부터 인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권 나와 있고요. 염가매수 차익 나와 있고 염가매수 차익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보시면 되고 인식의 원칙을 보면 거기 박스에 일반 거래 보시면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시키고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지만 사업결합 같은 경우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식별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인식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밑에 별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들은 1차 쪽 얘기지 2차 때는 직접 계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그 양가로 일본의 인식원칙 적용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가 나오는데 요 아이들 얘기는 일단 1번만 보면 취득자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적 법적인 경우 식별이 가능하다 나와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밑에 별표 보시면 사업결합 전에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이에 따라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식별 가능하다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1차 때도 봤던 문구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8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3번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네. 양가로 2번도 다음 주에 한번 볼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네. 측정 원칙 보시면 3번에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제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얘기도 다음 주에 좀 진하게 할 거예요. 합병이 제일 할 게 많아요, 사실. 894페이지 보시면 이전 대가 나오는데 이전 대가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박스에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부담하는 부채의 공정가치, 취득자가 발행하는 지분의 공정가치 나와 있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이전 대가를 측정하는구나.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양가로 3번에 조건부 대가는 저희 내일 할 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취득 관련 원가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별표가 결론이죠. 취득 관련 원가는 영업권의 측정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영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내용이 제일 길어요, 이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다른 건 지금 못 풀고 4번부터 먼저 좀 풀어볼게요. 906페이지에 있는 4번이요. 간단합니다. 906페이지에 있는 4번 보시죠. A사는 X1년 초에 B회사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였다. 인수대가로 A사를 주식 발행 교부하였는데 이는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B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다 나와 있고요. 갑회사는 사업결합과 관련해서 현금 지출을 이렇게 하였다고 나와 있네요. 그 변호사 수수료, 인건비, 신주 발행 수수료는 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체크하시고 1번 보시면 발행 교부한 주식의 액면 총액이 10만원인데 공정가치는 20만원일 때 갑회사가 취득일날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물어봤는데 이게 실제 시험이었으면 취득일날 이 경우에 영업권은 얼마냐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뭐 간단하니까. 지금 피취득자는 저는 그냥 다 B회사라고 부를게요. 지금 B회사의 자산은 합병 시점에 당연히 공정가치로 들어가야 되니까 공정가치 얼마? 45만원. B회사의 부채도 당연히 공정가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35만원이요. 그럼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0만원이구나. 요거 알 수 있고 저희가 이전 대가로 주식을 봤으니까 자본금 주발초로 계산하면 되는데 요 이전 대가도 무조건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요. 그럼 지금 공정가치가 20만원이죠. 그쵸? 액면 금액은 10만원인데 공정가치가 20만원이니까 주발초는 당연히 20만원, 10만원일 거예요. 대차를 맞추면 어디가 빵꾸? 여기가 빵꾸. 당연히 뭡니까? 영업권으로 10만원 계상해 주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계속 볼게요.
보시면 수수료, 인건비, 심주 발행 비용이 있으니까 우리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현금으로 얼마 나가요? 다 합해서 5,000원 나갔는데 신주 발행 비용만 주발초에서 직접 차감하니까 주발초 얼마? 2,000원 차감하고요. 나머지 3,000원은 그냥 기타 비용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거 뭐 거의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 2번 볼게요. 물음 2번. 물음 2-1번 2번 보시면 물음 1에서 단기말 현재 X1년 초에 이런 회계 처리를 했는데 X1년 말에 영업권의 회수 가능가액이 4만원으로 차정되고 손상차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때 단기 말에 갑회사가 해야 될 회계 처리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 좀 제가 쉽게 표현한 거고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말에 영업권의 회수 가능가액은 4만원이었고 손상의 지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준다고요. 요 경우에 X1년 만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러면 없음 이렇게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영업권 같은 경우엔 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 징후와 관련 없이 손상 검토를 무조건 하죠. 아시죠? 이거랑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네 가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뭐 있어요? 영업권,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그 다음 뭐예요? 사용 중인, 아직 사용 중이지 않은 무형자산, 개발비, 또 뭐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또 내용의 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요. 요 네 가지는 상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무조건 손상 검토를 합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영업권 나와 있으니까 좋아요. X 1년 말에 추가로 손상 차손 얼마? 어머 10만원인데 회수 가능가액은 4만원밖에 안 되네. 손상 차손 얼마? 6만원. 손상 차손 누계액으로 6만원이요.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엔 손상 차손 누계액을 회계 표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손상 차손 누계액을 기재하는 이유가 뭐죠?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업권은 어때요? 환입이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업권 같은 경우엔 손상차손 누계액을 써주지 않고요. 그냥 영업권을 직접 갑니다. 왜? 영업권은 환입이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좀 풀어볼게요. X 1년 초 보겠습니다. 자, 물음 3번 보시면 물음 1에서 비사가 발행한 주식에 액면 총액이 5만원, 공정가치가 7만원일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거 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한번 수정해볼까요 그럼? 또 쓰기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비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가져와서 순자산 공정가치가 10만원인데 글쎄 발행하는 이전 대가 주식의 공정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7만원이래요. 이게 뭐야? 그럼 자본금은 얼마? 액면 금액이 5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5만원. 주발초 얼마? 2만원이요. 어렵지 않죠? 대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어디가 안 맞아요? 이쪽이 빵꾸잖아요. 10만원짜리를 내가 7만원에 싸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3만원은 뭐가 돼요? 오늘 수고했다. 그러니까 염가 매수 차익이 되겠죠. 저도 이런 얘기 하고 마음 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염가 매수 차익 3만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물음 4번은 되게 쉬워요. 만약에 재검토한 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2만원 적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우리가 검토해봤더니 부채가 35만원짜리가 아니라 2만원 더해서 37만원 돼야 된대요. 그럼 뭐 부채 37만원 하면 어머 얘 얼마 돼요? 요게 8만원 되죠. 그쵸? 근데도 아무튼 내가 이전 대가로 7만원짜리 주식 발행했으니까 염가매수 차익을 어떻게 해주면 돼? 2만원 줄여서 만원만 잡아주면 된다고요. 맞죠?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왜? 맞죠? 뭐 잘못했어요? 맞잖아요. 그쵸? 5만원 2만원 맞잖아. 그쵸? 여기까지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고 이 경우에도 당연히 합병과 관련된 기타의 비용들은 절대로 영업권이나 영업감의 차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처리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안 나와요. 다 맞히지 이러면.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넘겨서 3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저희가 3번 정도는 풀어주셔야 그래도 저희가 좀 맞출 수 있어요.
3번에 물음 1에 1-3번까지만 풀 거고 나머지는 지금 못 풉니다. 3번을 좀 풀어볼 건데 그래서요 여러분 합병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합병 시점만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 저도 문제를 유예 문제 같은 거 내보면 합병은 뭘로 낼까요? 합병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라고 그냥 낸다고요. 그럼 거기 안에 계정이 한 10개 나오기 때문에 그럼 한 10점이 돼. 요 문제도 물음 1-3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합병 후에 재무상태표를 물어봤다고요. 예상외로 요거 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보시면 하늘은 X1년 말에 사과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였다. 취득일까지 합병과 관련된 제외한 모든 사과의 시산표는 요렇고요. 우리가 사과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으니까 취득일 날에 하늘의 시산표는 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렇구나. 제공한 합병 대가는 요렇고 사과는 신주 30주를 발행해주고 합병 대가로 한 주의 공정가치는 400원이래요. 또 사과의 주주들에게 사채도 발행해서 교부해주는데 사채 발행 비용을 제외한 사채 금액은 2,000원이래요. 그렇구나. 나와 있고요. 밑에 기타의 수수료 등이 나와 있네요. 1번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영업권 물어봤고요. 1-2번에서 당기순이익 물어봤어요. 자, 하나만 물어보죠. 합병은 뭐 하는 거야? 내가 B회사에 자산과 부채를 돈 주고 사오는 거지 B회사에 손익을 사오는 건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만 사오는 거라고. 그럼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주 사과에 당기손익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들은 내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B회사에 자산과 부채만 사오는 게 합병이니까. 좋아요. 그럼 저랑 차분한 마음으로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오늘 끝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가면 좋은데 우리 후접이 와서 특강 준비하고 있는데 야 미안해 우리 스모크로 가기로 했으면 그럴 수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훈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진짜 꼭 먹고 싶은 게 있다고 꼭 다다는 거예요. 웬간하면 어린애 기 살려주려고 제가 따라가거든요. 그래 가자 네가 먹고 싶다는데 가자 해서 가는데 여기 학원에서 출발하는데 저기 거의 노년역까지 신노년역까지 가더라고요. 중간에 야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그냥 갔어요. 갔더니 거의 저기 르메르디아 호텔까지 가더라고요. 와 근데 가서 먹은 데 뭐냐면 그 미국식 샌드위치였는데 와 난 진짜 깜짝 놀랐네. 햄버거 2개 사이에 피자 치즈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 토스트를 양쪽에 한 다음에 그걸 튀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5,000칼로리 이상이야. 그거를 저는 그거 시켰어요. 그 고기 2개 들어가고 여기 피자 치즈랑 치즈 들어가고 토스트 딱 누른 다음에 튀긴 거. 얘는 가운데 치킨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고 피자 들어가고 토스트 들어가서 튀긴 거 이거 시켰거든요. 와 반씩 나눠 먹는데 먹는데 중간에 막 뒷목이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병원 갔더니 고혈압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물어보다 혹시 요즘 뭐 하시나 해서 제가 오늘 되게 고열량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했거든요. 어 그래요.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이에요.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서 또 거기 그 빌딩이 2층에 샌드위치 1층에 피자집이거든요. 다 연결돼 다 같은 가게인데 샌드위치는 2층에서 팔고 피자는 1층에서 팔더라고요. 굳이 다 먹었는데 배불러 죽겠는데 피자집 가자고 내려가더니 피자 한번 보라는 거야. 눈빛이 하나 먹었으면 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는 갈게. 이러고 놨는데 그래요. 오늘 그래요. 자 볼게요. 리프레시 했으니까 보시면 우리 합병의 회계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늘이 사과의 자산과 부채를 사오는 거니까 가볼게요. 우리 사과의 자산 뭐 있습니까? 현금이 있는데 당연히 공정가치도 들고 와야 되니까 공정가치 5,000원 오고요. 재고자산도 와서 붙는데 당연히 공정가치로 붙어야 되니까 4,000원. 건물도 붙는데 당연히 공정가치로 붙어야 되니까 3,000원. 다음 뭐 토지가 붙어야 되는데 토지 얼마예요? 공정가치 12,000원. 요렇게 붙고요. 공정가치로 붙으니까 부채를 보면 줄여서 쓸게요. 매입 채무가 있는데 공정가치 3,000원.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 공정가치 얼마입니까? 11,000원이요. 좋아요. 우리 요렇게 그럼 우리 요렇게 보면 지금 한번 해보죠 뭐.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이 순자산의 공정가치겠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심심하니까 5,000원 더하기 4,000원 더하기 3,000원 더하기 12,000원 한 거에서 빼기 3,000원 빼기 11,000원 하니까 얼마 나와요? 10,000원 나오네. 순자산 공정가치가 겨우 10,000원짜리네. 자, 보시면 이전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준다고 했으니까 자본금 주발초가 오는데 요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가 얼마래요? 보시면 한 주당 400원짜리라고 30주니까 30주 곱하기 400원 하면은 네 12,000원 나와요. 그럼 자본금은 얼마? 지금 자본금은 한 주당 100원짜리니까 3,000원, 주발초는 9,000원 오겠죠. 그리고 우리 뭐 했어? 사채도 발행해 주는데 사채는 사채 발행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액면 금액이 2,000원이라서 2,000원 왔다고요. 어머, 그럼 우리 이전 대가로 지금 얼마 준 거예요? 14,000원 줬네. 10,000원짜리 사면서. 그럼 당연히 대차를 맞추면 여기 뭐가 나와요? 영업권이 4,000원 나오게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계속 갈게요. 보시면 지금 수수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 안 끝났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니, 어렵진 않은데 틀리는 친구들 꽤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별도의 비용들을 회계 처리해봐야 되는데 보시죠. 현금이 다 해서 200원, 150원, 80원 더하기 70원 나갔으니까 현금이 총 500원 나가는데 보면 첫 번째로 법률 자문 수수료 있어요. 그럼 수수료 에이 수수료 200원, 그 다음에 직원 급여 150원, 그 다음에 70원 뭡니까? 70원 주식 발행 비용이 70원이니까 요거 어떻게 주발초에서 차감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80원은 뭡니까? 나머지 80원은 사채 발행 비용이니까 요 80원은 사채에서 차감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다 했네. 그래서 물음 1번 보시면 영업권을 계산하시오. 다 했고요. 2번 보시면 하늘의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30초 드릴게요.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답 보지 말고. 30초 드릴게요. 하늘의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X1년도에 하늘의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요. 지금 하늘이 A사잖아. 취득자니까. 얘 단기손익이요. 어렵지 않죠? 자, 보시면 지금 어차피 합병은 수익과 비용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만 끌고 온다고요. 그럼 올해 하늘의 매출은 8만 원이고 하늘의 매출 원가는 42,000원이고 기타 비용은 28,000원이니까 요거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치? 요거만 빼주면 되겠지. 이거 전에 이거 하고 나서 이게 발생했잖아요. 요건 하늘의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수료 200원도 빼주고 급여 150원도 빼줘야 단기손익의 영향이 딱 나온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나오냐면 9,650원 나와요. 자, 안 끝났습니다. 물음 3번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물음 3번에서 그럼 네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완성해 보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각자 한번 해봐요. 이거 생각보다 삑사리가 납니다. 저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동영상 보시는 분도 그려봅시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잘 그릴 수 있는지. 자, 보시면 일단 현금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 사과하는 현금이 2만원만큼 있었는데 하늘은 현금이 2만원만큼 있었고 합병하면서 현금 5,000원 갖고 들어왔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요거 나갔잖아요. 합병 비용으로. 그래서 500원 빠져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현금으로 기재할 금액은 얼마? 24,500원 했고, 두 번째로 보시죠.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 재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재고 보시면 하늘의 재고는 얼마예요? 공정가치는 2만원이고 장부 금액은 12,000원이죠. 하늘은 2만원 써야 돼, 12,000원 써야 돼.
하늘은 12,000원 써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A 회사는 아무것도 한 거 없기 때문에 장부 금액으로 그냥 있어야 된다고요. 뭐 사과의 재고만 공정 가치로 와서 갖다 붙이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 건물 볼게요. 건물 보시면 하늘의 건물은 8만 원, 1,000원인데 8,000원, 만 원인데 당연히 취득회사 A 회사는 장부 금액으로 자산이 갖다 붙어야 되고 합병하는 B 회사만 공정 가치로 갖다 붙여야 돼요. 어렵지 않지. 토지까지 했고 계속 볼게요. 아, 토지를 안 했구나. 토지를 볼게요. 토지 보시면 하늘의 토지 얼마 있습니까? 5만 원 있고요. 합병할 때 갖고 온 사과의 토지 12,000원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이제 자산 없겠다. 그쵸? 이제 자산 없죠. 자산 다 기재했잖아. 그쵸? 영업권 기재해야 되죠? 영업권 얼마 나와요? 4,000원이요. 그쵸? 계속 갈게요. 매입 채무요. 자, 매입 채무 보면 지금 나는 장부 금액이 12,000원 있고 사과도 3,000원 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 지금 하늘이 12,000원 있고 사과가 3,000원 있으니까 공정가치로 15,000원. 계속 가져. 조금만 더 해볼게요. 차입금이요. 차입금 보면 하늘은 차입금 얼마 있습니까? 4만원 있네요. 장부 금액으로. 그러면 4만원 더하고 사과의 차입금이 11,000원 있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 51,000원.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채에서. 사채해줘야지. 그쵸? 사채를 내가 이번에 발행했잖아요. 합병하면서. 그럼 얼마 나와요? 2,000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채 발행 비용으로 80원 빠졌으니까 실제 사채로 들어갈 금액은 얼마? 1,920원이요. 자본금 보시죠. 이제 넘어가서 자본금 보시면 하늘의 자본금이 2만원이고 사과의 자본금이 5,000원이니까 25,000원이다. 그쵸? 이러면 죽는 거예요. B회사의 자본은 갖고 오지 않는다니까. 자산과 부채만 갖고 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거 원래 2만원 있는데 이번에 주식 발행하면서 3,000원 더 썼으니까 3,000원만 추가해주면 돼요. 따라오시지. 힘냅시다. 주발초 볼게요. 주발초 보면 원래 하늘은 주발초가 어머 없었네. 하늘은 주발초가 없었는데 이번에 합병하면서 9,000원 생겼죠. 근데 70원 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8,930원 주발초가 들어가게 돼요. 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뭐 해주면 돼? 이익잉여금이요. 여러분 이익잉여금 잘 못하다. 제가 오늘 이 Q&A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 있는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수정 후 시산표에는 장부의 마감 분기가 반영된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거 같아요? 수정 후 시산표에는 장부의 마감 분기가 반영됐어야 하는. 요즘 회계사 쪽에서는 시산표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산표 너무 못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잠깐만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회계 순환을 보면 거래가 발생하고 우리 뭐해? 요거를 분개하죠. 회계 처리. 그리고 뭐해? 전기하죠. 전기가 뭐야? 티계정에 기재하는 거를 총계정 원장에 기재하는 걸 전기라고 하죠. 요거까지 하다가 우리 뭐해요? 수, 정, 전 시산표를 만들죠. 전기하다가 기말이 되면 딱 더 이상 장부 작성을 멈추고 수정전 시산표를 만든다고.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고 뭐해요? 결산 수정 무게를 하지. 왜? 발생주의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미수이자 안 받은 거, 안 잡은 거, 감가상각 안 잡은 거 수정 무게 한다고. 그럼 뭐가 나와요? 수, 정, 후 시산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해? 이 수정 후 시산표를 찢죠. BS와 IS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장부에 마감을 해요. 이게 회계 순환 과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볼게요. 시산표라는 게 뭐야?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라는 게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나와 있는 표를 시산표라고 그러죠. 그쵸? 시산표엔 뭐가 없어? 시산표엔 뭐가 없어요? 그쵸? 시산표에 단기순이 안 보인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찢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요렇게 찢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찢으면 뭐가 없어? 수익 비용만 나오고 요 사태로 찢으면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온다고요. 대차가 당연히 안 맞아. 왜? 여기는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만큼 대차가 안 맞고 여긴 뭐가 안 맞아요? 올해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만큼 대차가 안 맞는다고요. 얘를 얘로 보내주는 이익회계 처리를 뭐라고 그래? 요걸 장부의 마감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시산표에는 당기순이익이 안 보여요. 이해하시겠어? 그럼 당연히 수정 전 시산표든 수정 후 시산표든 시산표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반영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절대 안 돼 있다고요. 장부 마감분기 수정 후 시산표까지 하더라도 장부에 마감분기를 해줘야 이익잉여금에서 올해 발생하게 추가로 이익잉여금이 가산이 되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회계사 쪽은 문제 이렇게 나왔다니까? 수정 전 시산표를 준다고. 수정 전 시산표에 있는 재고자산은 기말재고야 기초재고야? 응? 뭐라고요? 자신있게 괜찮아. 맞는 것 같아. 얘기해봐. 뭐 자신있게 얘기해. 아까 방금 기말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쵸. 네, 그래서 진짜 빡친 거예요. 수정전 시산표에는 기초재고자산이 들어가 있지. 결산수정 분기를 우리 뭐예요? 기초재고자산 없애고 매입 없애면서 기말재고 매출원가 살리잖아.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에는 기초재고가 들어가 있다고요. 나중에 이런 것도 언젠가는 한번 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시산표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회계사 쪽은 이게 유형이라 우리도 조만간 돌아올 거라고요. 돌아와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그럼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시산표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에는 당기손익이 반영 안 돼 있다고요. 따라오시겠어?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돼? 여기 이익잉여금에는 지금 하늘의 시산표에는 이익잉여금이 얼마? 8,000원 나와 있지만 여기다 뭐 더해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가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 9,650원 더해줘야 된다고요. 꼭 아셔야 돼요. 이 예상외로 제가 유해 학생들한테도 문제를 내보면 이런 거 빵꾸 뚫어놓고 한 10개 물어보면 다 맞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의 제 교재에는 제가 그림 안 넣어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합병하게 되면 A 회사의 자산의 장부금액 B 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 A 회사 부채의 장부금액 B 회사 부채의 공정가치 플러스 알파 A 회사의 자본의 장부금액 여기다 뭐 영업권 만약에 이전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이전 대가만큼 자산이 빠지고 이전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줬으면 그만큼 자본이 늘겠죠. 이전 대가만큼. 그쵸? 그래서 꼭 요 모양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쭉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합병은 사실 이 정도인데 이 만약에 합병이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야 고급회계 너무 어려우니까 연결을 제끼고 합병만 해 그러는데 합병이 제일 어려워. 합병이 고려사항이 제일 많다고요. 합병의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할 거고 뭐가 제일 쉽냐면 연결이 제일 쉬워요. 연결은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연결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지문법이 어려워요. 그리고 합병이 제일 어려워. 고려할 게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연결 볼 거예요. 연결. 만약에 연결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싹 다 맞출 수 있어요. 연결은. 왜냐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합병은 여기까지 하고 맨 마지막 시간에 구체적인 얘기들 하고 920페이지에 있는 연결을 볼 거예요. 연결. 전 알아요. 실제로 회계사 시험은 연결이 진짜 어려워요. 부자손 나오고 막 내 밑에 있는 애들 손실 나고 막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세무사책에 있는 2차 연습서의 연결 문제는 다 기본 예제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험도 그렇게 나온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연결할 건데 연결은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다. 남들 다 틀리겠지.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2차 시험은요 1차 시험보다 더 심해서 남들이 맞춘 거 나도 맞추고 남들이 틀린 거 나도 틀리면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남들 맞추는 것도 나도 비슷하게 맞추고 남들 틀리는 거 나도 비슷하게 틀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이제 1차 시험 때도 그렇지만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특히나 이 동차, 이 초심자들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쉬는 시간에도 시험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야, 무릎 1번에 다 묶고 5천 원 아니냐? 뭐 그런다고요. 그랬을 때, 맞아, 5천 원이야 그래야지. 난 3천 원인데? 이러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한 가지만 2차 시험이 어떤 스타일인지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은데 제가 2차 볼 때 마지막 합격한 해 원가 회계를 회계사는 따로 보거든요. 네 문제가 나왔는데 1번이 진짜 완전 기본서 예제 수준이었어요. 누가 봐도 1번이 쉬웠어요. 그리고 2번, 3번이 좀 어렵고 4번이 그래도 할만했다고요. 장기간 공부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1번을 하나라도 틀리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문제를 이제 기억도 안 나네. 네 문제를 보는데 1번을 제가 거의 30분 동안 풀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남들 쓰는 것만큼 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기억 안 나요. 60점 후반대인 것 같아요. 그 나왔다고요. 근데 저랑 같이 들어간 친구 있는데 1번이 너무 쉽기 때문에 1번을 거의 한 7분 만에 풀고 어려운 문제에 다 전력을 쏟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맞춰보니까 걔는 1번에서 개나 틀렸더라고. 그러면 떨어져요. 왜냐면 걔나 나나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던 조금 쓰던 비슷하게 맞아요. 애초에 그렇게 세팅했기 때문에 문제를. 하지만 이 아주 쉬운 문제는 저도 요즘 문제를 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내가 지금 두 문제 내는데 하나 쉽거든? 하나 틀리면 니네는 끝이야.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차 때 들어가면은 괜히 어려운 거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반대 내가 아는 주제야. 만약에 재무회계 회계학 네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내가 확실히 아는 주제야. 그 두 문제의 전력을 다 하시고 나머지는 풀긴 풀어야죠. 백진 안 되니까. 나머지를 빨리 풀고 나오면 돼. 그럼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근데 요건 내가 아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모른다고 요걸 빨리 풀고 요거를 전력해서 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걸 정확히 풀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 가지셔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연결 해결을 할 건데 우리 지금 사업 결합 중에서 합병 맞고요. 이제 주식 인수 볼 건데 주식 인수는 뭐라고요? 내가 50% 플러스 한 주를 초과해서 한 주 이상 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게 되면 이 회사는 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결이라고요. 지금부터 연결을 좀 해볼 건데 결론은 합병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일단 보시죠. 첫 번째, 이 연결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율 6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어떻게 돼? 여전히 A 회사 따로 B 회사 따로 남아 있어요. 이게 연결이에요. 아니 내가 이 회사에 주식만 샀지 이 회사를 없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남아 있고 나도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 회사 따로 회계 처리하고 나도 따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A 회사 따로 재무제표 만들고 B 회사 따로 재무제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개별 재무제표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A 회사 따로 B 회사 따로 재무제표를 각각 만든다고. 그게 A 회사가 개별적으로 만든 재무제표, B 회사가 개별적으로 만든 재무제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무사가 되시면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간혹가다 이 고객들이 연결 재무제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인세 신고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받으면 안 돼. 개별 재무제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럼 연결 재무제표는 뭐예요? 야, 내가 너의 주식만 취득했기 때문에 너 따로 나 따로 재무제표 만들잖아? 근데 사실 너 내 거잖아. 사실 너 내 거니까 내가 니네 회사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 이상 취득했을 때 기념으로 한번 합쳐보고 이제 내게 됐으니까 기념으로 한번 합쳐보고 기중에 각자 거래하다가 기말에 한 번 또 합쳐본다고요. 연결이 그지 같은 게 뭐냐면 합병을 한 번 합치고 나면 그걸로 이슈가 끝인데 연결은 매 기말 다시 합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결은요 어때? 취득 시점이랑 매 기말에 재무제표를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짜증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쵸? 교재문제 작성해. 자, 여기까지 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식의 취득을 좀 봐야 돼. 주식의 취득. 주식의 취득이요. 그냥 좀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식을 지분율 0%부터 20%까지 취득하면 얘는 뭘로 분류할까요? 0%부터 20%까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0%부터 20% 내외로 취득했대. 요건 뭘로 봅니까? 그쵸? 요거는 FVOCI나 그냥 FVPL 금융자산으로 봐요. 왜?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급회계 때 배웠던 내용으로 그냥 회계 처리하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지분율을 20%부터 50%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20%와 50% 사이로. 이건 뭘까요? 완전히 지배는 못해. 그쵸? 50%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20%에서 50% 사이면 그래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합니다. 계정명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야. 얘는 뭐예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취득한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아니 만약에 교보문고 우리 해커스가 교보문고의 주식에 한 30%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윤도인 책이 항상 메인에 배열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시작하자마자 이거 먼저 배울 거라고요. 이거. 근데 하여튼 그래요. 세 번째로 내가 50%를 초과해서 100%까지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건 왜 샀어요? 이 회사 주식을 이렇게나 많이. 왜? 내가 지배하려고 완전 내 거로 만들려고 샀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한다고. 얘는 완전히 나한테 종속된 애야. 그럼 이거 왜 샀겠어? 내가 지배할 목적으로 샀다고요. 얘가 연결이고요. 얘가 지분법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요걸 볼 건데 사실 합병이나 연결이나 지분법이나 논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생각이 저희 수업 듣고 나면 들으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데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요 케이스 볼 거예요. 요 케이스. 50%를 초과해서 B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아깐 뭐라고 그랬어요? A회사가 B회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A회사를 취득자, B를 피취득자라고 그랬죠.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이 회사는 나한테 종속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A회사를 지배회사라고 부를 거고요. B회사를 종속회사라고 부를 거예요. 나한테 완전히 종속되니까. 따라오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옛날에는 막 그림만 그리고 했는데 깨달았어요. 이게 시간의 순서가 필요하다는 걸. 자, 그래서 우리 개별 재무제표 입장이랑 연결 재무제표 입장을 볼 거예요. 원래는 회사는 개별 재무제표, 각자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 이상 취득하고 나면 내게 됐잖아. 그래서 한번 합쳐보자는 게 연결 재무제표예요. 내게 됐으니까. 따라오시겠죠? 자, X1년 초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60% 취득했대요. 요거 회계 처리 A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B회사는 회계 처리를 해, 안 해? 안 하지. 주식 판 거 무슨 회계 처리를 해? 주식을 발행해 준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주식을 산 건데 B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알람만 가게. 띵동 정인돈님이 11억을 획득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람만 가겠지. 그쵸? 아, 여러분들 참 웃음이 없네요. 제가 기업 특강 되게 많이 다니는데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기 은행 근무하시는 분들 차장님 이런 이상분들 지금 높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보다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교육하면 빵빵 터집니다. 그렇죠? 숨도 못 쉬어. 이러고 있다고요. 갈게요. 자, 보시면 그럼 A회사 입장에서 요 경우에 회계처를 어떻게 해? 현금 등이 나가고 여기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기재해 놓는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뭘까? 내가 이 회사의 지배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이게 이전 대가예요. 그쵸?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선 내가 요 회사의 지배력을 취득하려고 현금 주고 주식을 사왔잖아. 개별 재무제표에는 그냥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기재만 딱 해놨지만 사실은 이거 주식 살려고 준 돈이 그게 이전 대가라고.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서 개별 재무제표 A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서 보면 A 회사의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있겠지. 그리고 뭐가 들어와 있어? 종속기업, 종투라고 쓸게요. 투자 주식이 내가 이전 대가 지급한 것만큼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뭐 있어? A 회사의 부채 장부 금액만큼 있고 A 회사의 자본이 창부 금액만큼 있겠죠. 내가 B 회사의 주식을 60% 이상 취득하면 내 개별 재무제표 내 개별 재무제표에는 뭐가 떠? 종속기업 투자 주식만 딱 뜬다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려우면 안 돼. 그럼 BS 보세요. B회사의 BS를 보면 B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어떻게 써? 아, 어쩌라는 거야. B회사의 자산이 장부금액, B회사의 부채가 장부금액, B회사의 자본이 창부금액으로 있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요. 누가 우리 회사 주식 샀대? 주인 바뀌었대.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합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합쳐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합쳐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 할까요? 한번 합쳐보는 걸 연결이라고 해요. 제가 구조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합병과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야매로 한번 회계처리를 해보고 좀 이따 진짜 회계처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야매로 회계처리 해보면 자 봐봐. 자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 자 이만큼이 B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래.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이 회사의 지배력을 획득할 때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사올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사올까? 합병이랑 똑같아요. 합병이나 주식의 인수나 지배력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 준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럼 이만큼이 뭐겠어? B회사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가치 차이만큼이겠지. 아까 합병은 어떻게 했어? 아까 합병은 100%다 샀다고요. 자산과 부채를 100%다 샀다고. 주식 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자산 부채를 100% 사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산 부채를 우리 이번에 어떻게 사와? 합병은 100% 사왔지만 연결은 왜 100% 사와? 60%만 사와도 내 건데 60%만 사온다고요. 그것만큼 이전 대가를 지급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게 순자산이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요게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B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200원이라고 해볼게요. 요 파란색 면적 전체가 200원이라고. 따라오시죠? 근데 내가 요걸 150원 주고 사왔대요. 150원 주고. 이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200원짜리인데 60% 하면 얼마야? 120원이죠. 근데 이 120원을 내가 150원 주고 사왔대. 아니 순자산 장부금액의 60%는 60원이고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도 60원인데 그럼 요거 두 개의 면적이 120원인데 내가 150원을 줬다고요. 150원이나 30원을 더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주식 단타 아주 조금 산 게 아니라 60% 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배력을 취득했다고요. 경영 프리미엄을 얹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더 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 더 준 돈이 뭐가 되겠어? 이만큼 돈 더 준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30만원만큼이. 이게 영업권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영업권이라고. 영업권 30원을 더 주고 취득했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좋아, 여기까지. 영업권 30원을 더 주고 취득했어요. 그럼 볼게요. 지금 개별 재무제표 입장에선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얼마가 와야 될까요? 딱 요 케이스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주식을 샀다는 게 딱 여기까지예요. 그럼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얼마가 와야 될까? 1번 120원, 2번 30원, 3번 150원, 4번 모르겠네. 몇 번?
뭐라고요? 그쵸. 150이 온다고요.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에는 영업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개별 재무제표에는 이 모든 걸 다 비회사의 순자산 이 모든 걸 한 줄로 그냥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럼 정보 이용자가 보면 뭐 할 수 있어? 야, 우리 쟤네 회사 주식 사서 쟤네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했다. 150원 주고 크크크 이렇게만 나와 있지 영업권 안 나와 있다고요. 개별 재무제표 상에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봐야 돼? 연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연결이 뭐야? 하나의 실체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여기에 연결에 모든 정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연결을 해봐. 해볼게요. 우리 똑같이 합병이랑 똑같은 논리로 회계 처리해볼게요. 이게 아니지만 합병이랑 똑같은 논리로 회계 처리해볼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연결하게 되면 B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몇 프로 다 와? 100% 다 와야 돼요. 왜? 내가 이 회사의 60%의 주식만 갖고 있지만 지배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주주총회에서 손들어서 팝시다 그러면 내 얘기를 아무도 반박을 못 해요. 내가 지분율이 반 넘기 때문에 자산 100%다 내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렵지 않죠? 부채도 어떻게 되겠어? B회사의 부채도 들어오는데 공정가치도 들어와요. 어떤 금액으로? 100%다 들어온다고. 자, 나는 요거 사는 대가로 뭘 줬어요? 이전 대가 현금 줬죠. 근데 지금 개별 재무제표가 어떻게 돼 있어? 종속기업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제 합쳐볼 거라니까. 연결이라는 게 뭐라고요? 네 재무제표랑 내 재무제표를 한번 합쳐볼까? 요 컨셉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없애주면 돼. 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뭔데? 이게 이전 대가 아니에요. 그쵸? 따라오시겠어? 지금 요 회계 처리를 하는 순간 A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B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 붙고 B회사의 부채의 공정가치가 100% 붙으면서 어떻게 돼?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사라진다고. 해볼까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면 A회사의 자산은 장부금액, A회사의 부채는 장부금액, A회사의 자본 오고 뭐가 오겠어? 지금 요 회계 처리를 해주면 A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다 오고 B회사의 부채의 공정가치가 100%다 오면서 어떻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지운다고요. 이제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자체가 야 내가 B회사 지배하고 있지롱 이고 연결 재무제표 뭐예요? 우리 하나야. 우리 하나인데 지배하고 있는 걸 또 보여줘?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아내랑 혼인신고 계속 보여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괜히 얘기했네. 그래요.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없앤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없애면서 내가 B회사의 자산 장부금액으로 60원, B회사의 부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60원 가져오고 요건 뭐예요? 더 준 돈이 있었잖아. 영업권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 60%를 얘가 커버하는데 이거 없애면 뭐가 나와줘야 돼. 뭐가 나와줘야겠어요? 영업권. 합병과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영업권이 나와줘야 된다고. 왜? 여기에 60원씩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아까 120원 줬다고요. 지금 이게 100원이고 요 그림 보면 요게 100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 60원만큼 아이고 아이씨. 요렇게 하면 순자산 공정가치죠. 그쵸? 지금 순자산 공정가치 얼마예요? 200원인데 거기 200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20원을 내가 돈 줬다고. 근데 요 이전 대가 안에 120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업권도 있다고. 그러니까 종속기업 투자주식 지으면서 B회사의 자산 부채 받아오지만 영업권도 기재를 해줘야 돼요. 왜? 여기 있으니까. 따라오시겠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중대한 문제가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어떤 문제가? 여기까지 하면 문제가 벌어져. 야, 우리 한번 합쳐보자. 내가 네 건데 뭐 한번 합쳐보자 라고 했더니 중대한 문제가 벌어진다고. 어떤 문제가 벌어져? 대책 안 맞아요. 왜 대책 안 맞겠어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은 영업권을 제외하고라도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60%만큼 대가를 지급하고 산 거기 때문에 60%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연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산과 부채를 100%다 갖고 왔기 때문에 40% 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일단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정보 이용자한테 뭐 보여줘야 돼? 아, 얘네 내 거야 내 거. 내 거지만 남의 것도 조금 이따 보여줘야 된다고요. 왜? 애초에 나는 60%만큼 돈을 냈어. 근데 자산과 부채를 어차피 내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100%다 끌고 왔다고요. 40%만큼 대차가 안 맞아. 내게 아닌 게 있다고요. 아, 내게 아닌 비지배하는 애들 게 있네.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비지배 지분이요. 이 40%에 해당하는. 그럼 이 그림상 비지배 지분 어디겠어? 그림상은 이게 비지배 지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어떻게 돼?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없어지면서 비회사의 자산 부채가 붙고 영업권도 붙고 60%에 해당하는 영업권도 붙고 모두 붙어 자본에 야 미안해 나는 60%만 돈 냈는데 100%가 다 왔네. 그래서 내 지분이 아닌 것도 있어. 40%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가 생겨? 비지배 지분이 생긴다고요. 연결해서 1차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 비지배 지분이요. 영업권 안 물어본다고 연결해서 뭐 중요하다고. 아, 물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잘 안 물어봐요. 얘 물어본다고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내 거지만 내 거 아닌 부분도 있지롱.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결은요 합병이랑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나? BS 모양 봐봐. 합병 직후의 재무제표랑 연결 재무제표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모양이 똑같다고요. 뭔 차이만 있는 거예요? 비지배 지분만 차이가 있다고요. 내게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잠깐 쉴게요.